조동사 다음에 have pp의 형태가 오는 거를 배우자. have pp. 근데 이거를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자, 뭐 여기 나오는 그냥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 추측 요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조동사 플러스 have pp다라고 하면은 딱 이 말을 떠올려야 돼. 아, 과거 추측이다. 과거 추측. 딱 이 두 단어 떠올려. 과거 추측. 요거가 딱 떠올리시면, 요 단어가 일단 먼저 딱 떠올려요. 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 추측. 자, 근데 조동사 have pp가 왜 과거 추측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동사 표현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뭐, 캔건, 뭐, 크드, 이렇게, 뭐, 크드건, 뭐, 윌건, 의드건, 그다음에 메이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심지어 슈드도 있고요. 뭐, 요런 것들 있잖아. 머스트 있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는 조어 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는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있거든요. 이 조동사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조동사의 영번 뜻,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hould 같은 것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야. 첫 번째 의미는 뭐뭐 할 것이다.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뜻이야. 얘네들도 might, could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때 추측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제가 뭐냐면 현재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는 현재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요 could나 would나 might나 이런 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되는데 얘네들은 형태를 나타내는 거지 요 형태들, 이제 과거 형태를 가진 이런 조동사들도 뜻 자체는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번 뜻으로. 영번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추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이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는 따로 다른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have pp. 과거 추측을 위해서 이 시제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게 여기 have p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는 데서도 이런 그 개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요 두 단어예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간혹 같은 말이에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뭐 should have pp는 조금 달라.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 나머지 조동사들은 다 여기 속합니다. 다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 might have pp, may가 쓸 수 있고 could, must, can't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그러면은 똑같은 뜻이냐라고 하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추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그거는 다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추측을 할 때 그 확신의 정도를 합니다. 확신의 정도. 그래서 이렇게 must 같은 게 되면은 굉장히 확신을 할 때 그 추측을 할 때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lmost certain. 거의 분명한. 그러니까 되게 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어제, 애가 오늘 봤는데, 얼굴이 띵띵 부어있어. 그러면, 너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잤는데 틀림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면은, 라면을 먹고 잤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확신의 정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근데 뭐뭐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이제 확신의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 may나 could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would 이런 게 왔을 때는 이 사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ight have pp, 그다음에 must have pp는 제일 확신이 적을 때, 확신이 가장 강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의 반대말로서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라면을 먹었음이 틀림없다라 라면을 먹었을 리가 없다. 이 두 개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해석은 may not have code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딱 보고서 이 형태를 먼저 봐야 돼. 아, 조동사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have pp가 나와 있네? 아, 그러면은 과거 추측이구나. 요렇게 머리속으로 굴러가요. 조동사 have pp네? 과거 추측이다? 이렇게 굴러가요. 뭔지 그러면 그 다음에 may가 와서 아, 그러면은 조금 확신이 덜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혜성이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데 낫이 떴으니까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의 의도를 해주시는데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 해석은 제가 여기 맨 뒤에 해설지 쪽에 넣어놨어요. 혜성이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extinction은 이 공룡의 멸종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Here's the authentic proof. 진정한 proof. 증거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no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었을지 모른다. 했을지 모른다. 뭐 이었을지 모른다. 같은 말이에요. 뭐 그냥 뭐뭐 이었 이런 거 그냥 뭐뭐 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과거에 시점이 과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시점이 과거. 과거 사실이 되게 중요해. 지금이 아니라 멸종된 건 과거니까. 그 다음에 he was very young then. 그는 매우 그때 아주 어렸어요. Dealing with a sudden fame. 갑작스러운 fame이죠. 유명세.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deal with, 그러니까 다루던데 여기 지금 주어 자리니까 다루는 것. 다루는 것은 could have been difficult.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언제? 지금이야, 과거야. 지금? 아니면 그때? 무슨 시점이지? 지금? 아니면 그때? 언제? 시점이 뭐라고? 과거, 그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그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페임을 얻은 것을 다루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 있다. 어려웠을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시험이 꽤 어려워요. 수자는 cannot have gotten a perfect score. 수자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리가 없어요. cannot have 그러니까 뭐뭐 했을 리가 없어요. 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거야. 뭐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았을 리가 없다. 언제? 지금이 아니라 과거. 왜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 두번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거 쉬운 시간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걸로 보고 그다음에 시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should have pp가 나오면요. 요럴 때는 약간 이제 요거랑은 조금 구분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should have pp는 과거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야 됐는데 또는 말았어야 됐는데 여기 했어야 됐는데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인데 should have pp 형태가 똑같아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왔어. should 다음에 ought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사 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should have pp 뭐 했어야 했다. 근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그 다음에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 요만이거든. 그 다음에 needn't have pp는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도 이거 들어가시고 쉬는 시간에 적어내줄게. 여기도 들어가시고 쉬는 시간에 적어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나는 학교에 오늘 아침에 늦었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bus schedule in advance. 미리라고 해요. 미리
체크를 했어야 했다라는 얘기야. 미리 확인을 했어. 버스 스케줄을, 버스 일정표를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는 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얘기지. 아, 못했는데, 아, 했어야 됐는데, 이 말이야.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할 때, 그 다음에 그녀가 왜 늦었냐? 그녀가 왜 늦냐? She ought to have arrived by now. 그녀는 지금쯤 도착을 했어야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무렵에는 도착을 했어야겠다. 근데 어쨌다는 건 하지 않고 있다. 공부. 하지 않고 했어야겠다. should have to be, ought to have to be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ot이 붙으면 부정의 의미였어요. I shouldn't have said it.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했어야 됐다.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say니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The words slipped out of my mouth. 그 말들이 slip니까 미끄러져 나오네. out of my mouth니까 내 입에서 미끄러져 나오네. 이것도 근데 didn't have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야. 정말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과거 사실에 대한 그 후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기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룩스토어가 지금 사정이 10시에 문을 연다.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일찍 왔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 부분을 여기가 들어간 이 부분을 같이 해석도 여기다가 쓰세요. 밑에다가. 이런 부분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들어간 부분에 해석도 같이 좀 쓰세요. 그래서 이것을 풀고 저번까지 같이 할 거예요.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어떤 공룡들은 몇몇 이제 작은 공룡들은요. 근데 그 공룡 뒤에 지금 대시 붙어있네. 이 대시를 지금 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말. 공룡인데 날지 않았던 공룡이랍니다. 조가 이렇게 대시 이끄는 문장에 꿈을 갖고 있어요. 명사 뒤에 then 나오면은 이렇게 이 전체 문장 자체가 얘를 꾸미는 말이다. 날지 않았던 그런 공룡들은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지는 않았는데 날개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날개는 나는 데 쓰이는 건 아니겠지. 날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the feathers, 그 깃털들은, 그 날개들은 뭐다. 뭐이었을지도 모른다. For keeping warm,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뭐가 아니라 또한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might have to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했을지도 모른다예요.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 않을게요. 여기 있으니까. 했을지도 모른다. 이었을지도 모른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시험에 실패했어. 시험을 잘 못 치렀다는 얘기야. 시험을 못 치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했어야 했다. 요거는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다니까 뭐가 들어가고 should가 들어가고 must have to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틀림없다는 얘기야. 아니죠.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세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지금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should have to를 쓰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the lights are on. 조명이 켜져 있고요. lights on. 조명이 들어와 있고 그의 차가 is in the driveway. driveway는 그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이제 그 집이 있으면 꼭 집집마다 다 뭐 집에 옆에 집이 이렇게 옆에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꼭 옆에 이제 차고가 있어요. 차고에다가 이제 자기들 개인 주차를 하는데 이게 길목에서 여기 이제 도로라고 하면 여기 이제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고 이 길목에서 이 차도에서 우리 집
이 차고로 들어가는 요길, 요걸 드라이브웨이라고 합니다. 요걸 드라이브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 그 사유지예요. 드라이브웨이. 어쨌든 그래서 차고에 여기에 지금 드라이브웨이에 여기에 차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기 개인차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웨이 차가 있는 거를 보니까 있다. 그러면은 조명이 켜져 있고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아온 거겠죠. 그러면 돌아왔음에 틀림없다. 뭐시기가 그런 게 맞겠죠? 뭐뭐이었으니 또는 뭐뭐 했으니 틀림없다.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돌아왔으니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제인을 봤어. 라이브러리에서 봤는데 5 minutes ago니까 5분 전에 봤어. 딱 5분 전에 봤어. 그녀는 부산으로 이미 go니까 갔을 리가 없다. 갔을 리가 없다가 돼요. 갔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5분 전에 봤기 때문에 갔을 리가 없어. 그런 얘기. 그래서 한마디가 비니까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너는 굉장히 운이 좋다. 뭐뭐 하다니. 통명사는 뭐뭐 하다니.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이유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나타낼 수 있어요. 되게 운이 좋다. 그 사고에서 벗어나다니. 근데 뭐만 가지고 되게 사소한 상처만 가지고 사소한 부상만 가지고 그 사고에서 살아나다. 그 사고에서 벗어나다니 정말 너무 운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했다는 거는 사고 자체가 굉장히 큰 사고라는 얘기죠. 따라서 you could have been. 너는 했을 수 있다. 뭐뭐이었을 수 있다. 과거에 또는 뭐뭐 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could have been은 should have been가 되면은 뭐뭐 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이 되는 거지, 그치? 너는 심하게 부상을 당했어야 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should have been. 알겠죠? 그래서 could have been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어휘를 적절한 맥락에 맞게 쓸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어휘를 쓰는 거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따라서 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1초 안에 생각이 나셔야 된다. 되셨죠? 이 부분을 너네들이요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1초 안에 생각나니까 암기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첫 번째예요. 어렵지 않죠? 복잡한 그런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suggest 다음에 제시를 문장을 넣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suggest 동사는 이런 류의 동사들이야. 그러니까 suggest는 뭐 제안하다 이런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또는 어떤 동사는 뭐 주장하다, insist 여기 써있기 때문에 제안하다 동사고요. 그다음에 insist 주장하다 이런 동사예요. require, demand 전부 요구하다 이런 동사겠죠. 그다음에 order 명령하다. recommend도 뭐 추천하다, 뭐 조언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하고 제안하고 요구하는 이런 류의 동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대신 이끄는 문장이 뒤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식으로 대신 이끄는 문장 우리 배웠죠? 동사 뒤에 이제 대신 이끄는 문장 나와요. 그러면은 이 대신 이끄는 문장이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목적어 역할을 할 건데 근데 요 목적어 자리에 해석을 할 때 당위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위성을 할 때 당위성은 무슨 말이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 뭐 그런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should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있다라고 가정해야 된다는 의미야. 다시, 얘가 제시했던 이 문장이 강의적인 의미를 나타내. 강의성을 쓸 때. 다시 말하면,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should가 없더라도 있다라고 가정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should가 없다라도 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뭐야? sh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누구예요? 동사? 원형사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should가 없더라도 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게 포인트. 여기에 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should가 있을 때 동사 원형 오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should가 없어도 있겠죠. 사라져 있는데 얘가 단위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한번 봅시다. 그 드라이버가 버스 운전기사가요, order, 명령했어. that 이하라고 명령했어요. 요 내용을 명령했는데, she gave her seat, 그녀의 좌석을 누구누구에게 줘야 한다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should가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어색해진다.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should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버리면은 그녀는 그녀의 좌석을 준다고 드라이버가 명령했다.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할 때는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이런 명령하다류의 동사들은 이런 주장하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넣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100%는 아니기 때문이야.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 그럴 때는 should가 있다라고 보고 이 자리에 이제 gave 같은 동사를 넣으면 안 되고 이 동사 원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거형 썼거든. order. 과거형. 즉 과거의 일이 나타나는데도 여기는 지금 give를 써야지 gave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른 문장 해볼까? 요 문장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suggested. 제안했대요. 무슨 이야기라고 이 동료거든. 스티브 잡스 동료야.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이제 애플 만드는 동료인데 어디냐한테 제안을 했어요. that 이하를 제안했어. 그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제안했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둘 중에 뭐였어? 첫 번째 시작한다고 제안했어. 두 번째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두 번째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 당위성을 넣어서 해석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여기 should가 없더라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실질적인 결론은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뭘 쓰면 안 된다? start. 과거형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구분을 해서 보자. 구분을 해서 보자. 근데 이런 동사들이라고 내가 이게 100%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동사들이 그냥 요 동사들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첫 번째 경우이고 대시 이끄는 문장이 이렇게 단위성을 가지는 게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 이끄는 요 문장의 내용이 그냥 어떤 사실을 나타내거나 또 구체적인 실제 사실을 나타내거나 요럴 때에는 그냥 여기 동사 원형 should 여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이럴 때는 일반 시제를 쓰면 돼. 그때 그냥 필요한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과거 사실. 이게 과거 사실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 사실이면 현재 시제를 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 시제를 여기다가 쓰면 된다는 거야. 요게 다른 거야. 요게.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자, 보시면 요거를 구분해서 볼까요? 여러 연구들은 suggest는 뭐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안하다가 아니라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 지면에서 보는 경우는 이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이 경우가 더 많아요. 연구들은 시사하는데 that 이하라는 시사예요. 뭐라고 시사하냐면 bring
vegetable을 먹는 것, 초록색 야채들을 먹는 것이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다. 무엇의 방법이에요? reducing, 줄이는 것의 방법이래요. 줄이는 것, reduce 줄이라니까. age-related, 나이와 관련된 memory loss, 기억 상실. 나이 들면은 그 방법을 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 나이와 관련된 기억 상실을 줄이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시사합니다. 여기서는요, 오히려 얘를 슈드를 당위성을 넣어서 해석했던 건데 되게 어색해요. 그치? 그러니까 green vegetable을 먹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시사한다. 이게 아니라 요런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서 나오는 요런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연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연구가. 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어가 어떤 주어의 어떤 당위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주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구분할 수 있게 내가 넣어놨는데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지. 풀어봐. 졸린 분들을 물 마시고 오세요. 앉아서 졸리면 물 마시고 다음에는 긴가를 생각하는 물 마시고 저기도 시원하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제가 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학교의 규정은요, regulation. 학교 규정이 요구를 한대요. 뭘 요구해? 다시 실제로 문장 나와요. 요게 이제 당위적인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실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데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는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입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입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should의 의미가 없어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should가 보여야 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그 증인은요, 주장했어. that 이하라고 주장했어요. 뭐를 주장했냐면, 용의자가요. suspect가, 용의자가 파란색 자켓을 그 당시에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입었다고. 여기 동사라서 무엇이 외우는 거지?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당위적이냐? 아니면 그냥 사실을 가리키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바로 그냥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외우는 거지? 이건 일단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해서 해봐야 돼요. 문제 아시죠? 그 맥락을 주셔야 돼. 자, 3번. 낙서는 추천했어요. 대비하라는 내용을 추천했어. 그녀가 더 많은 베스터블을 먹어야 한다고? 아니면 먹는다고? 먹어야 한다고. 따라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증거는 즉각 보여줍니다. 또는 제안합니다. 대비하를 defend, 피고인.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 불려 나온 사람이야. 피고인이 무결하다고 암시합니다. 또는 무결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그 증거가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 피고가 무결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증거의 내용. 따라서 이라는 들어가야 되고 무결해야 한다고 얘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런 사실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태로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2번 나갈 건데요. 14분이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이거 나갈 건데요. 여기 이거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 잠깐 쉴까? 약간 비교가 이기지 않은데 매우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분 그 뒤에 끝까지 많은 걸 할까요? 너무 춥지 않아요? 추워? 날씨 누구로? 뭐야? 일어나서 요거 한 절반 정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을 깨시고 물 마시고 와. 필요한 사람들 물 마시고 와. 다음에 되겠어? 물 안 마셔도 되겠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교 수업 잘 들은 게 있죠?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겁니다. 학교 수업 잘 들었어요. 다크 패턴에 대한 얘기예요. 다크 패턴. 다크 패턴이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올 거야. 그래서 다크 패턴을 밝혀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올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뭐랄까 당해봤을 그럴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친숙하게 당해봤을 것들. 뭐라고 하면은 요 첫 번째 여기 지금 앞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이걸로 막 시험 문제를 낼 거는 없어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약간 이게 지금 기본이 받거니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로 보면 이게 이야기가 소리가 잘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봐서는 뭔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야. 뭔 얘기인지 잘 보진 않을 건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잖아. 영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가 하나에 100원이래. 이런 거. 아니면 한 달 동안 무료래. 이거 스트리밍을 보는 게 무료래. 막 이래가지고 가입을 했더니만은 이제 자동 갱신이 돼가지고 그게 매달 몇천 원씩 돈이 나와. 그런 상황이 이제 첫 번째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얘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취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독을 했는데 구독 취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독 취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구효과가 뭐냐면 이거는 원래 한 티셔츠가 1달러다. 1달러가 얼마야? 1,500원이야.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티셔츠가 1달러라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막 시작했어.
주문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delivery 배송료가 15달러. 그러니까 배송료가 15,000원. 그러니까 그 주문의 최종 단계에 갔을 때야 진정한 그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속임수가 있는 거고. 속임수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I'd better cancel my subscription. 내가 지금 그 구독을 cancel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할 때 막 이런 문구들이 막 써. Are you sure? 확실하십니까? Stay entertained. 즐거움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아주 그 지루한 삶을 계속해서 해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죠. 뭐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독 취소 한번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거 한번 구독했다가 취소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있고 이렇게 하는 당신의 삶이 이렇게 즐거워질 건데 이거 취소하실 거예요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혹시 나올 것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찍어드릴게. 여기서부터 한번 이거 내려가줍시다. 지금 다크 패턴에 대한 건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누런 사이팅 다크 패턴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온라인상의 어떤 속임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속임수. 자, 첫 번째 볼게요. Have you ever bought 나오죠? Have you ever 이런 표현 쓰면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본 적이 이런 뜻이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죠. bought니까 산 적이 있니? 사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죠. something online. 온라인에서 뭔가를 사본 적이 뭐한 이후에 after 뭐뭐 이후인데 얘 전치사처럼 쓰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죠. 그러니까 본 이후에 메시지를 본 거예요. such as는 예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전치사처럼 생각하세요. 뒤에 예시 나옵니다. 어떤 예시? 써보세요. 아이템 하나만 남아있다. 뭐 재고, 남은 재고 1, 막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한 가지의 제품이 left 남아있습니다. 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뭔가 온라인 사본 적이 있는 거야. 많죠, 그런 거?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방학 때 제가 멜로 했던 문장에 접속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야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진다 문장 나옵니다. You didn't intend. intend는 의도하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야. to buy 그것을 사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그 메시지들이 뜨니까 사본 적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or 또는 have you ever felt 마찬가지로 뭐뭐 해본 적이 있냐? 근데 feel의 과거분사요. felt 나왔죠? 그러니까 느껴본 적이 있냐? 서둘러진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서둘러 본 적이 있느냐? 뭐 하도록 서둘렀어요? making a purchase. make a purchase 라고 하면요. 요거 자체가 구매하다. purchase가 구매라는 명사도 되고 구매하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make 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사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ake a purchase라고 하면은 구매하다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막 서둘러가지고 뭐를 한 거야? 구매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 때문에요? A limited time offer. limited time이니까 시간이 limited 된 거야. 시간이 제한된 거지. 제한된 offer, 제공.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정 특가. offer는 원래 제공이라서 제공 또는 제공하다. 그러니까 한정 특가 때문에 구매를 막 서둘러 본 적이 있는 일이에요. 있죠? 없어서. 한정 특가 때문에 구매를 서둘러 본 적이 있는 뭐 우리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는 꼭 이런 게 떠. 꼭 오늘까지 뭐 몇 퍼센트 할인해서 드리는 막 이런 거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늘 이런 거 이제 쓰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있는 거야. If you have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have, bought,
have, 뭐 felt, 이 지금 뒤에 생략된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you may have fallen. 너는 뭐 했을지도 못하다.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의 먹잇감? 다크 패턴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표현부터 먼저 볼게요. 표현부터 먼저 보면은 fall, pray to 이렇게 나오면 무엇의 희생양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먹잇감, pray가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의 먹잇감이 되다라는 뜻이야. 다크 패턴의 먹잇감이 되다라는 뜻인데, 그쵸? 무엇의 먹잇감이 되다, 희생양이 되다. pray가 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나왔죠? may have pp야. 그러면은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또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말이야? 너는 다크 패턴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너 호구였어. 너 호구였을지도 몰라. 이 얘기하는 거야. 다크 패턴의 호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may have PC였다라고 하는 거. 지금 과거에 그래 본 적이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서 may have PC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과거 추측. 네, 해당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중요한 부분으로 주셔됩니다. 다크 패턴의 이제 정의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manipulative, 굉장히 조작하는. 여기 지금 manipulate가 조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작하다. 그러니까 manipulative는 조작하다의 형용사 형태로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묘하게 뭐 조작하는, 조종하는. 조금 안 좋은 어감. 이게 부정적인 어감. manipulate라는 거. 조작. 맞아요. 부정적인. 음시의 그런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조장하는 그런 그 디자인을 우리가 다크 패턴이라고 한대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어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지금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대시 이끄는 문장이 얘네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대시 이끄는 이 문장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지금 꾸미는 말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명사, 여기 지금 요거로 보셔야 돼. 여기 지금 중간에 껴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런 교묘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가 하면요, 디지크는 이 문장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때리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 하면 trick users, 사용자들이 의도가 되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속이다라는 거죠. 트릭이 동사로 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표현은 트릭 다음에 A into B라고 하면 A를 B 하도록 속이다요. 속이다. 트릭. 동사로 속이다요. 다크 패턴은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다크 패턴이 정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 into B, A를 B하도록 속이다니까 사용자들을 속이는데 뭐 하도록? Making decision은 맞아. 아까 make choice, make purchase가 뭐였어? 구매하다였어? 구매를 만든다? 구매하다였어? make decision은 뭐였어? 결정을 만든다? 결정하다예요. make choice는 뭐였어? 선택하다예요. 잠깐만요. make decision 결정하다인데 unintended니까 intent는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의도하다였어. 근데 intended가 되면은 그러면 형용사가 되고 의도되는 거. on이 앞에 붙었으니까 여기는 의도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는 속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오케이. 이러한 디스트럭티브는 기만적인 이라는 식이고요. deceive 동사에서 나오시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deceive는 속이는 뜻이에요. 디스트럭티브라고 하면은 기만적, 속이는 그런 반응, 그런 행동. 뭐 이거는 practicing 반응, 그냥 행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이런 행동들은 종종 have consequence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이런 기만적인 관행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크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다크 패턴들이 굉장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그 결과 뒤에 지금 대시크는 문장 나왔죠? 명사 뒤에 대시크는 문장 나오면 그럼 바로 듣고 얘도 혼자 쓰이지 않고 대시크는 문장 전체가 나중에 나서 꾸미는 말을 쓰입니다. 결과인데 어떤 결과야? Cause financial damage. 재정적인 financial. 재정적인 금융의 damage. 손해 또는 손상을 cause 일으킨다는 거야. 그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을 막 하게 되잖아. 이런 광고를 막 보면서 그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거에서요. 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막 까다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휘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과에 나오는 어휘들은요, 뭐 물론 교과서 어휘는 잘 중요하긴 하지만 이과에 나오는 어휘들은 정말 다 알려야 돼요. 무조건 다 알려야 돼요. 제가 써드리는 거는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해드릴 건데 여기서 요건 골명하게 조정하는 이라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릭,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트 인파인스 나왔고 그 다음에 unintentional까지 요거 의도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이라도 채워가기. 그 다음에 deceptive, 기만적인 말이셨죠? 그 다음에 consequence, 결과. result랑 같은 말이야, 결과. 그 다음에 financial, 재정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위에서 또 뭐 있었어요? 요거. fall prey to. 누구누구의 희생양이 되다. 뭐뭐 희생양이 되다. 요거였고. 이런 거 전부 필수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필수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영어를 헤쳐나가는 데서 모르면 안 되는 필수 단어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닥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 하나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드리고 여기 정리도 해드리고 뒤에 다 묶어도 놨어요. 다 그거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한 문단에서 한 거는 이게 뭐예요? 여기 한 문단에서 한 얘기는 딱 그거예요. 다크 패턴의 정의만 얘기한 거 아니죠? 정의는 여기 나왔었고요. 정의는 요 부분이 나왔었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까지 쓰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현실을 낳는다. 그래서 다크 패턴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맨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줬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에서 135번 한번 풀어봅시다. 135번. 이 팀 티셔츠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부분 얘기하는 거야. 5번 티셔츠 어디서 요 부분 참고해서 하시고요. 13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런 거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 글은요, 시사합니다, 보여줍니다, 암시합니다. 그때 suggest예요. 이거, 나오네,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니고. 문법 할 건 아니고. 이 글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유사를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사용자들이 그 사용자인데 어떤 사용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크 패턴으로 빠진 사람들이야. 다크 패턴에 이거 먹잇감이 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those who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who가 있으면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크 패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가 의도했어요. 뭐 하려고? 그 정확한 그 구매를 하려고 make purchase니까 구매하다가 the exact하고 썼으니까 바로 그 정확한 그 구매 원래 자기가 사려고 했어. 그거를 의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의도하지 않은 불식,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 다크 패턴이라고 했어. 따라서 여기 지금 뭐가 틀린 거야?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원래 의도하는 게 아니야. 여기 틀린 거야. 그러니까 F고요. 답의 근거를 찾을 때, 그러니까 답을 표시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근거를, 자기 근거를 가지고 표시를 하셔요. 그래서 F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아니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고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라고 했죠. unintended라고 했어.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다크 패턴이다. 라는 것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번. 이 단락에 따르면요. 주된 결과. 다크 패턴의 primary consequence. 주된 결과는요. 이입니다. 사용자의 embarrassment. 이건 당혹감이에요. 사용자의 당혹감인데 띄워보시면 with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ing가 그러니까 명사가 ing에 한 채인데 그러니까 금융 이런 재정적인 손해가 뭐뭐인 채로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ing 나오면 그리고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오면 명사가 뭐뭐 된 채로가 된 거야. 근데 여기 지금 ing 자리에 있는 게 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뭐 인 채로 비동사 뭐뭐 이다 할 때 그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뭐인 채로 rare 아주 그 드물군요. 드물 minor 사소한이야. 사이드 이펙트도 부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소한 부자른만 있는 채로. 맞아요. 사소한 부자른이었나?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틀린 거야. 사소한 드물 사소한 부자른 요 부분이 제일 틀린 거야. 왜냐면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cause financial damages to the users라고 했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다 라고 했지 이게 무슨 되게 작은 손실이다? 별로 그래서 이거 사소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이잖아. 이런 의미 없죠. 따라서 그 다음에 5번 팀의 티셔츠를 구매하면요 아까 이제 그 5번 요 부분 얘기하는데 교과서에는 아마 뭐 이름도 나와 있나 봐. 요 부분 얘기하는 건데 1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대통령가 15달러라 가지고 총 내가 16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 상황에서 이제 보여주기를 이런 그 구매는 illustrate 보여줍니다. 다크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 다크 패턴 뒤에 외워갈 때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도 그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다크 꾸미는 말 쓰이고요. 다크 패턴인데 그 다크 패턴에서 중요하고 additional 추가적인 중요한 또는 상당한 여기 상당한 점을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여기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 이 hidden 숨겨져 있는 거
뭐 할 때까지 숨겨져 있어요? The final stage. 마지막 단계. 그 거래에, transaction, 거래라시고요. 그 거래에 마지막 단계에 숨겨져 있대. 맞아요. 이거 맞는데요. 이거 맞는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그 뒷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 뒤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크 패턴의 세 가지 그 유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거 이제 그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어쨌든 팀의 교체 셔츠 분해가 보여주는 거는 이 패턴인 건 맞아요. 그래서 팀 교체 셔츠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요, 본문 2로 갑시다. 본문이 여기서는 널리 사용되는 다크 패턴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널리 사용되는 다크 패턴의 유형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본문 이게 되게 길지. 이 세 가지, 지금 문단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 다크 패턴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또 이렇게 당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막 보는데 막 너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여러분들 감정이입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다크 패턴의 widely니까 널리예요. 그러니까 널리 사용된 다크 패턴은 뭐냐면 is the practice, 어떤 관행이냐면 어떤 관행? Forced continuity. Forced는 강요된이라는 뜻이에요. Force에 이게 동사로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forced 되니까 강요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요거 익숙하잖아요. Continue 하는 단어잖아요. Continue 뭐야? 계속하다는 뜻이잖아. Continue. 여기 지금 ty가 붙어서 명사인 거예요. 따라서 강요된 연속성, 강요된 지속성.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강요된 연속 결제 뭐 이렇게 표현해요. 강요된 연속성, 강요된 지속성, 강요된 계속성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강요된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뭐냐면 외치가 나왔어요. 명사 뒤에 외치 나왔네. 아, 그러면은 이 명사에 대해서 지금 꾸미는 말이 나오구나. 이것은요 뭐냐면 requires users to pay a membership fee. 그 사용자들이 요구한대요. 뭐 하도록? 사용자들이 멤버십 그 요금을 pay, 결제하도록 한대요. After a free trial. 무료 체험이 끝난 이후에 얼마예요? 자,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요거 제가 표시하고 갈게요. 이거 지금 1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관되는 기억나요? 내가 여기서 끊어볼게. require 다음에 A 투정사 나오네. 기억나시죠? 요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는데 A 투정사. A가 투정사로 뭐한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뭐가? 얘 강요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요구한데 누가 뭐하도록? 사용자들이 결제하도록. 뭘 결제해? 멤버십 피. 이 피는 요금이에요.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야. 그죠? 자, 뭐 한 이후에, after 뭐뭐 이후에, 난 여기서 이제 접속사를 기억해요. 주어 동사 나와요. and가 동사입니다. 뭐 한 이후에, free trial. free trial은 여기서 지금 무료 체험이라고 저걸 해야 하는 게 끝났어요. trial은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도 좀 알아보세요. trial은 여기서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명사로, 그러니까 시도라는 뜻이야, 시도. 이게 첫 번째는 시도라는 뜻이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시련. 그래서 trial and error라고 하면은 시행착오라는 뜻이거든요. 시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법률 용어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요 세 가지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알게 주셔야 돼요. 이 시도를 그 try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ry에 노력하다는 뜻이 시도하다는 뜻이 있잖아. 그거를 명사형이라고 이 첫 번째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료 체험이 끝난 이후에 멤버십 페이를 이제 결제해야 돼요. 그런 이제 그 관행을 가지고 그 관련된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들은, 이 기업들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그 어휘 되게 중요한 어휘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 이거 나중에 실수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하다. 뭐를 inform, 알리다라는 동사죠. informing. 여기 avoid 동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요 ing 나오네요. avoid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뭔지 좋아? ing. 그러니까 알리는 것을 피한대. 알리는 거 안 한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용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알리는 거야? About the end of the free trial period. 끝인데, 그럼 무료 체험 period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걸 핀. Or 또는 make the cancellation process complicated. 만드는데 cancellation process 취소 절차예요. process는 절차, 과정, 취소 절차를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든다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 그렇고 병렬구조죠? 병렬구조예요. 동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 설명하면서 첫 번째, 잘 안 알려줘? 그게 첫 번째야. 정보 잘 안 알려줘. 언제까지 이거 안 알려줘? 언제까지 끝이에요? 안 알리고요. 두 번째, 취소 절차 한번 하려면은 되게 복잡해. 사실 그 구독, 취소 그 버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구독, 취소 절차를 찾으려면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하는 거. 자, 요것도 근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요거. make 다음에, 여기, 그 뜻을 썼으니까, 이거 있으면, make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는데, 요 B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A를 B의 상태로 make, 만들어요. 그러니까 A를 취소 절차를 어떤 상태로? 복잡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복잡한 상태로 A를 B의 상태로. 우리 지금 명사 뒤에 지금 어떤 동사 뒤에 이렇게 A, B 패턴으로 나왔던 거 다음 때 배웠잖아. 그 B 패턴에 여기는 형용사가 와 있는 거고, 여기는 B의 패턴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 있는 거. 컴플리케이트는 복잡한 형용사.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users, 사용자들이요, have to pay membership fee. 뭐 해야 한다예요. 뭐 해야 돼요? membership fee를 pay, 지불해야 돼요. 자기 멤버십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even if 두 단어로 이것을 접속한다. 이것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야.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나요? 같은 게 하나 있었죠? 요거 even though랑 even if랑 같은 겁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y no longer want to use the service. 그들이, 즉 사용자들이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흔한, 지금 첫 번째, 흔한 마크 패턴이에요. 유형으로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뭐 얘기하는 거야? 강제 연속 결제.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 쓴 표현을 씁시다. 강제 연속 결제. 나는 별로 계속 구독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만 내몰린다. 어떻게 함으로써? 절차를 막 어렵게 만들어놓고 정보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되셨죠? 강제 연속 결제.
여기 이제 첫 번째 패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another 나와서 또 다른 이니까 또 다른 흔한 유형이다. 다크 패턴의 또 다른 흔한 유형은요.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요. 뭐로 알려져 있을까 하면 hidden things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까 그 티셔츠 사는 hidden things. hidden things, hidden은 숨겨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요금. 숨겨진 요금. 그렇죠? 요거라고 이제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러한 이 디자인은 요 그 다크 패턴을 지금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디자인은요, 이 다크 패턴은 갑자기 add 추가해요. 뭐를 추가적인 요금을 추가해요. 갑자기 at the 어디에서 at the last 달이니까 마지막 달에서 마지막 달에 무엇에 그 주문 과정에 마지막 아주 그 아까 그 티셔츠 그 단계였죠. 마지막에 딱 보여주는 거지. 오더가 이제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문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ordering process라고 하면 주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 용어들 아는 데서 되게 유명한 게 그 아마존 같은 그 웹사이트 그 사이트 있어요. 아마존도 우리 한국으로 치면 쿠팡 같은 데다 아마존이 여기서 온갖 거 다 파는데요. 이런 아마존을 한국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마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어플을 완전 해보는 일은 아니야. 실생활에서 해보면 조금 더 그 굉장히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거를 그 어플을 보면은 이걸 영어로 좀 주문을 해보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그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뭐 ordering process라든지 여기 나오는 뭐 shipping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add 동사라든지 extra fee 뭐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영어를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요금을 더한다라는 건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은요, be surprised, 놀란대요. 뭐 해서 놀라요? 투부정사 여기는 뭐뭐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놀란 이유가 이 플러스 동사 원형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투부정사 나왔을 때 그러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을 때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1학기 때 봤던 거는 많은 경우에 뭐 하기 위해서였거든. 근데 투부정사는 그렇게만 했을 때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뭐뭐 해서 그렇게 쓸 수 있어. Nice to meet you. 그때 그 투부정사가 여기 만나서 왔다. 그러니까 발견해서 굉장히 놀란다는 거야. 뭘 발견해요? 추가적인 요금, 이것도 요금. 왜 발견해서 굉장히 놀란다. such as 예시 나온다고 했어요, 뒤에. 어떤 것 같은 요금 얘기하는 거야? shipping, 배송료, 그 다음에 processing fee니까 뭐 절차료고 이런 것도 간다고요. shipping 배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hip 동사가 배달하다, 배송하다라는 동사로 있어요. ship이 여러분들 그 ship이요. 배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배송, 뭐 운반하다 이런 식인데 배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를 우리가 저기 그 유람선 탈 때, 그럴 때 타기도 하지만, 우리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세계 경제에서 배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배송이에요. 왜 우리 수입하고 수출하고 막 이러잖아.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많은 경우에 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ship이라고 하는 문장에는 배송하다, 운반하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요. 문제시죠? 자, 그렇고요.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나고요. which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유보원이 지금 꾸미는 말로 지금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지금 또 나오네 라고 이해하셔야 돼. 근데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요거 부분이거든. 추가적인 요거. 여기는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든 거니까 그냥 바로 묶어버리시고 그렇게 바로 묶어버리시고 얘가 꾸미는 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요금인데 그 추가적인 요금은 뭐냐면 그 추가적인 요금을 요 판매자들, 리셀러, 판매자들이 추가를 했대요. 뭐 하려고? To increase the final cost of the order. 그 주문의 마지막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이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추가 요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다 지금 우리 셀러들한테 놀아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예요? 요 부분에서 흔한 다크 패턴, 다크 패턴의 유형 두 번째 유형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히든 핀이죠. 숨겨진 비밀. 비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숨겨진 비밀. 그 내용은 뭐였어? 숨겨진 비밀 내용. 마지막 단계에서. 주문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요금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요 숨겨진 비밀의 내용이요. 마지막 단계에서 써볼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다 보죠. 자, 여러분 힘내세요. 요거까지만 할 겁니다. 요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과 지금 공부 잘 가는데 여기까지 해서요. 힘내시고. 자, 요거면 끝이야. 얼지도 않아. 내용 얼지도 않아. 자, 보시면 confirm shaming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온라인 속임수예요. confirm shaming이 여기 confirm이라고 하는 게 원래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 shaming은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확인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준다는 얘기야. 부끄러움을 준다. 여기서 이제 수치심 유발이라고 해야죠. 수치심이야. 그냥 요 용어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수치심 유발 선택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용어가 이제 shame이라고 하는 게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수치심 확인 수치심 확인하세요. 이런 게 또 다른 온라인 속임수예요. 명사 뒤에 대시 이끄는 문장 나왔네?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말, 대시 이끄는 문장이 꾸며요. 자, 속임수인데 그 속임수는 뭐냐면요. users, 사용자들이 be aware of는 무엇을 알다. 무엇 자체가 그냥 회전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을 사용할 때 무엇을 알다. 오비 데이터를 알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속임수예요. 세 번째 유형이 이러한 테크닉 기술은요. 이 기술은 컨트롤 쉐이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거 요거 이 기술은요. manipulate 아까 manipulative 형용사형태 나왔죠. 이게 동사형태로 조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조작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배웠던 거고 얘가 이제 그것을 원래 동사 형태로 manipulate 조작하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조작할 때 users 사용자들이 뭐 하도록 into 뒤에 거 하도록 into 전치사예요. 뭐뭐 하도록 조작한다는 뜻이야. 뭐 하도록
feeling ashamed.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feel ashamed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거 그냥 한 단처럼 외우세요. 부끄러움을 느끼다. 부끄러움을 느끼다 또는 수치심을 느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도록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주장을 한다는 거죠. for 뭐 때문에 뭐에 대해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냐면 그 대상이 나와요. for canceling their membership. 자기들의 그 사람들이 멤버십을 canceling 취소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 refund. 환불을 요구하는 거. 호응을 어떤 그 주문에 대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환불을 요구하거나 뭐 이제 구독 취소하고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안 된대. 진짜 싫다고 그래. for 다음에 전치관하기에 뒷절이기 때문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canceling, recasting 이 두 개가 지금 정렬되고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 그 기업들이요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들의 그 멤버들이 구독이 되어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구독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 subscribe 요 동사도 일단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구독하다라는 거예요. 구독하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subscribed 과거 분사에 맞기 때문에 구독된 이러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멤버들이 구독된 상태로 멤버들을 구독된 상태로 두다 유지하다 이런 식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리 요거 어떤 거 보이죠? keep 다음에 아까 이제 make 다음에 a를 b라는 상태로 keep 두다 유지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keep 다음에 지금 A 나왔고 B 나왔는데 그 뒷자리에 이런 구독된 이런 형상 A를 엄한 상태로 두다 유지하다 자, 다 왔다. 이분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멤버들의 intention, 의도에 against니까 어디에 반해서 의도에 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against에는 뭔가 맞서다 반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구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혀 그 지금 이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의도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에 against 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게끔 하려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앞뒤의 문장에 관계들을 봐야 돼. 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의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for example 같이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사용자들이 원할 때 취소하기를 원해요. 자기들의 subscription. 아까 subscribe가 구독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subscription은 뭐겠어요? 구독 이런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TIO에는 명사 뒤에 두는 거예요. 명사. 그러니까 얘를 알아두면은 이게 다 해결되는 거야. subscribe가 구독하다야. subscribed 과거 분사니까 구독된. 그러면은 subscription 구독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기들의 구독을 취소하기를 원할 때 그 사용자들은요 제공을 받는데요 두 가지 옵션,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받는데요. 이거 지금 수동태시겠어요?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받다야. 제공받는데 두 가지 선택지 여기 지금 다운표 안에 두 가지가 되어있어요. I want to keep my benefit. 나는 나의 benefit, 혜택, 이득이야. 제 benefit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버튼 자체에 이렇게 써있어. 나는 내 혜택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써있고
다른 하나는 I want to give up my benefit. 나는 내 혜택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버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나는 포기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 구독을 취소하려면. 근데 막 누를 때 굉장히 뒷볼이 땡기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The first option. 첫 번째 옵션은요, be presented. present도요, 제공하다, 제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써줄게요. 그리고, 제시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근데, 어떻게 들어있어요?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시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그는 appealing way. appealing, 매력적인 방식. 어리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에서 어리가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다 중요한 어리니까 2차부터 다 외워보세요.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옵션. 난 내 선택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뭐뭐인 반면에 while은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얘도 접속사고요. 따라서 문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생각보다 뭐뭐처럼 보여. 이게 안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 요 흔한 다크 패턴을 이용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렬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흔한 다크 패턴의 유형 세 번째 로 얘기하는 거는 수치심 유발 선택하여. 좀 말을 그대로 씁시다. 수치심 유발. 자, 여러분, 요 부분 2에서요,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어휘를 찍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어휘가 그냥 그게 아니라, 내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영어를 해치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휘들이요. 자, 그 다음에, trial 아까 했었죠. 무력 체험 기간할 때 trial이고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발음을 꼭 해주세요. 발음 이렇게 inform 알리다라는 동사예요. information에 inform을 하는데 information이 정보잖아요. 그 다음에 cancellation 취소죠. 아까 cancel이 취소하다라는 동사였어? 근데 명사요. complicated 복잡한 심플의 반대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많이 모른다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hidden things 숨겨진 요금 그 다음에 제가 표시 안 한다고 필수단은 아닌 게 아닙니다. 다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더 중요한 단어를 추가적 additional 추가적인 추가 요금 발생한다. 그 다음에 being aware of 뭐뭐를 알다. 그 다음에 요거 manipulate. 그 다음에 manipulative 상상사의 명사. 그 다음에 feel ashamed. 수치심을 느끼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아야 돼요. subscribe를 알아야 돼요. 요거 구독하다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다 해결해주죠. subscription도 해결해주죠. 그 다음에 intend도 아시죠? intention이에요. 아까 intend가 나와서 또 아시죠? 걔가 의도하다는 동사였고 intention이 의도라는 명사예요.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요. 그 뒤에 단어들 뒤에 붙은 이 꼬리를 보면 이 단어들의 통사를 알 수 있어요. TIO에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intend가 의도하다였으니까 intention 그 의도는 아까 subscribe가 구독하다였으니까 TIO는 명사는 구독 이렇게 단어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꼬리를 보면은 그 통사를 알 수 있어요. offer 아까 제공하다라는 동사였어요. offer 제공하다. present 얘도 마찬가지로 제공하다 지시하예요. appealing 매력적인 뜻이죠. appeal이 호소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던지고 매력적인.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대표하시지 않은 거에서도 그 모든 단어가 좀 당연히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그 마무리 하시기 전에요. 135번 마찬가지 풀어봅시다. 135번. 135번. 요거는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수치심 유발하는 그거였죠? 그 유형. 그 기술은 설계가 되었고요. 만들어졌대요. 뭐 하고? 심리적으로 하시고요.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누구를? 사용자들을 조작하는 만들었을 때. 그죠? My eye, 뭐 하면서? 그들을 feel guilty. 이게 이제 수치심을 느끼다. 어떤 죄책감을 느끼다. 죄책감이라는 뜻입니다. feel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다. feel이래. guilty.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듦으로써 또는 굉장히 좀 그 바보 같다라고 느끼면서 from making a choice like canceling a subscription.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독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죠? 이거 뭐 manipulate, 심리적으로 조종한다. 이게 제일 많은 표현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게끔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조종한다. 그래서 구독 취소를 못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이 회사들이 이용한대요. 그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전략을 유발하는데 primarily, 주로라는 거죠. 주로 뭐 하기 위해서? 얘들 모으기 위해서. 피드백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대요. 맞아요? 아니죠. 피드백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명시를 썼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요 부분이죠. 요거 다른 거예요. 요 부분이요. 자기들의 구독 유지시키려고. 요 부분이 명시적으로 지금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아닙니다. 3번은. 피드백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뭐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Why users are canceling. 왜 취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려고 합니다. 뭐라기보다는 prevent them from canceling. 자기들의 이제 구독을 막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목적이죠. 얘가 목적이에요. 얘가 진정한 목적이고 이거는 아니다. 자, 5번. 이 소비자들인데요. 경험하는 소비자예요. 동사에 ing 붙였네? 그럼 얘 동사할 수 없죠? 앞에는 명사 꾸미는 말. 경험하는 소비자예요. 히든 띵스를 다크 패턴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은요. 아마도 뭐뭐 해줬다. 여기 지금 likely가 아마도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likely 동사 원형에는 아마도 뭐뭐 해줬다. 이렇게 쓸수 있고. 아마도 be unaware of. 아까 be aware of가 무엇을 알다였잖아. 그러면 on이 붙어 있으면 알다 있으면 모르다였어. 모른다는 거니까 모를 것이다.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뭐에 대해서? The full purchase price. 그 가격. 완전한 가격. 전체 가격을 모를 거예요. until 뭐 할 때까지 몰라요? 마지막 단계. 그 transaction, 거래예요. 거래의 마지막 단계까지 모를 거예요. 맞죠? 마지막 단계가 돼서야 이 전체 가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hidden fee. 패턴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T.